왜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은 처짐이 빨리 오게 되는지, 그럼 내 경우는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성형수술 중에 하나인 안면윤곽 수술, 광대하고 턱 쪽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죠. 종류가 뭐 돌려깎기, 광대 돌려깎기, 윤곽 3종 세트, 그 다음에 무슨 양악수술,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윤곽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란 게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한 부작용은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좀 다쳐서 좀 늦게 들어온다. 한국 사람들은 뼈가 나온 형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뼈가 나온 형태를 좋아하지 않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좀 순해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이런 걸 선호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이 윤곽 수술을 해서 광대나 이런 턱을 줄이는 수술들은. 근데 이 형태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은 케이스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은 안면윤곽이 내 얼굴에 처짐이 빨리 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왜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은 처짐이 빨리 오게 되는지, 그리고 처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럼 내 경우는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 윤곽 수술을 하면은 왜 처짐이 빨리 오나는 수술의 과정을 이제 이해해 보면 되거든요. 이제 수술의 과정 자체가 입속절개로 들어간 게 되게 많죠. 입속절개하고 관련이 좀 많게 되는 는데, 이 모식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각턱 수술, 턱을 줄이기 위한 수술 절개 방법이고, 이 밑쪽으로 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이제 보통 광대 축소술은 이쪽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수술을 하는 광대뼈가 노출이 되면 광대뼈를 줄일 거 아니에요. 자르거나 뭐 갈아내든지 해서 줄일 거 아니에요. 이 노출이 되는 과정이, 여기 보시면 유지인대가 있어요. 특히 광대뼈는 유지인대가 있어요. 이 살을, 광대뼈를 노출시킨다는 행위는 유지인대가 끊겨진다는 거죠. 그럼 유지인대가 뭐 하는 개념이냐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팔자주름 하나 유지인대라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리는, 여기가 처져 있는 살이 팔자주름을 넘지 못하고, 여기 눈하고 이 팔자주름 사이에 있는 살들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그 위에 살이 모이니까 처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메리오시 주름이 있고 여기에 군턱이 생기면서 살이 내려오는데, 메리오시 주름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 아래로는 못 내려가게 막아놨으니까 이 심술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댐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유지인대가 떨어져 나가겠죠. 유지인대가 떨어져 나가고, 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무슨 수술을 하게 되죠? 뼈를 줄이는 수술을 하죠. 뼈 사이즈로. 뼈 사이즈가 줄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결국 연부 조직들, 지방을 포함한 연부 조직들이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연부 조직의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옷걸이는 조그만데, 원래는 내가 겨울 외투를 큰 옷걸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모양이 반듯하게 잘 보였는데, 옷걸이가 되게 조그만 거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되죠? 처지죠, 모양이. 태가 안 나죠. 그 형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유지인대가 파괴된다. 두 번째는 뼈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살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빨리 처지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는 광대 수술이나 사각턱 수술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이유를 더 대드리면, 제 실제 환자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40대 초반 분이신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광대 쪽 여기 많이 처졌고, 얼굴도 보면은 이쪽에 심술보가 생겨 있죠. 이걸 주소로 해서 찾아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안면거상을 받으셨어요. 안면거상을 받았는데도 처짐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심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 형태에서 보면,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하면 처짐이 빨리 오날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광대 부위는 당연히 뼈가 줄고 유지인대가 밑에서 잡아주던 게 없어졌으니까 살이 빨리 처졌겠죠. 처진 거고, 이 바깥쪽도 이 턱 수술도 하셨거든요. 사각턱 수술도 해가지고 유지인대가 줄고 볼륨이 많아지니까 처진 건 맞는데, 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볼륨이 없죠. 이쪽 볼륨이, 이쪽 볼륨이 없고 이쪽이 볼륨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처진 얼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처진 얼굴 형태를 보면은, 이게 형태학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이게 유지인데 앞에서 처졌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뒤쪽 볼륨 있죠. 이 뒤쪽 볼륨은 줄어들어 있고 앞쪽 볼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처짐이라는 형태 자체가. 그러면 원래 사각색뼈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깎였으니까 이 볼륨이 줄어들겠죠. 여기 볼륨이 줄어들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앞쪽이 볼륨이 많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사각턱을 해서 많은 양을 깎았을 때, 옆 포지션에서 봤을 때 여기는 볼륨이 줄어들고, 이 윤곽 사각턱 수술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얼굴 형태가 처진 형태죠. 그러니까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짐이 빨려와서 수술을 했는데도 여기는 굉장히 플랫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심술보가 튀어나와 있는 이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안면거상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볼륨을 좀 줄이고 거상을 해서 위치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줄이고 여기가 다시 많아지게 편편하게 만드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개선이 이제 된 거죠. 여기 볼륨은 줄었죠. 여기 볼륨이 다시 늘어났죠. 거상이 되니까. 옆 형태에서 보면 여기 볼륨이 없어가지고, 이 볼륨이 없어서 없어진 게 여기가 보충이 돼야 되고, 여기는 볼륨이 줄여야 되겠죠. 위로 이동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40대 초반인데 벌써 안면거상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셨단 말이죠. 이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얻는 것도 있는데, 윤곽 수술이란 걸 하게 되면 뭐 얼굴이 많이 각지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얼굴선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처짐이 빨리 오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처짐이 내 얼굴이 빨리 오니까 처짐이 올 수 있는 부분, 군턱이나 광대 아래 부분, 여기에다가 시술이나 도움을 조금씩 해서 처짐을 내 얼굴이 빨리 오는 형태니까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거고, 결국은 많이 욕심을 내면 낼수록 처짐이 빨리 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 의해서 한 가지 이유, 그 다음에 그 수술의 결과가 처짐의 모양을 흉내내기 때문에 뒤쪽이 없어지고 앞쪽이 많아지는 볼륨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처짐이 빨리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안면윤곽 하면 처짐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죠. 네. 예,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했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관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수술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니까 나 이거 처질 게 뻔하니까 빨리 처지니까 동시에 안면 거상도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면윤곽 수술 후에 처짐이 예방이 되고 하는 효과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는 게,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만 도움은 얻을 수 있는데, 시술이라든지 리프팅 레이저를 좀 한다든지 처짐이 천천히 오게, 이런 방법은 도움이 되는데 수술을 동시에 받는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된다는 게 아직까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면윤곽을 하시는 병원에서 보면 안면거상 동시에 합시다, 처지니까, 이런 말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처짐이 빨리 오는 형태로 변했다는 걸 알고 예방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게 우리 종류가 옛날에는 광대축 수술, 사각턱 축 수술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 화려하게 변했죠. 뭐 양악, 뭐 3D 안면, 뭐 돌려깎기, 뭐 열거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이게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받는 형태의 수술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각턱이 좀 있어요, 살짝. 자,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술 아니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면윤곽이라는 수술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사진이, SNS 할 때 사진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조금 깎아볼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모든 수술이든지 적절하게 해서 맞는 사람이 있고, 무슨 수술이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았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최대한 덜 일어날 수 있게 그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소원장이었습니다.